많이 높지도 않고 그다지 모나지도 않은 크고 작은 산들이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의미를 담은 건물과 논들을 포근히 감싸 안고 있습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 평범해 보이는 산과 들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석영아, 지호야. 네. 아빠는 석영이랑 지호랑 이렇게 대종사님이 태어나신 이곳에 같이 오게 돼서 정말 좋은데. 저도 좋아요.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네, 어떤 과거? 대종사님이 태어나시고 깨달음을 얻었던 그날처럼. 그날처럼? 와, 여기가 대종사님이 제가 가신 곳, 태어나신 곳 다 있는 곳이야. 이 대종사님이 어릴 때 이 길을 걸어 다니셨겠지? 네. 그 길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야. 이거 토토로 같지 않아? 참 다행이죠. 석영이와 지호도 소태산 대종사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좋다고 합니다. 다 비춰주잖아. 동화책에서 봤던 대종사님. 아빠는 석영이와 지호에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탄생부터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이야기를 머리가 아닌 가슴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인 순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저희가 가족들이 같이 예. 영산에 와서 대종사님 한번 만나보려고. 아이고, 잘 오셨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가서 차 한잔 마시게요. 네. 처음 도착한 곳 성내원입니다. 차와 도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성인성 올레. 얼마나 많은 성인과 부처들이 다녀갔을까요? 이곳 성내원은 영산성지 순례객들의 사랑방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연꽃을 한입 한입 잠을 깨웁니다. 귀한 차인 만큼 그 향을 깨우기 위한 표정과 손길이 참 정성스럽습니다. 오늘 꽃핀 꽃에다가 이렇게 종이에 여가지 같은 거 싸서 녹차를 갖다 집어넣어서 꽉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날 그럼 꺼내서 또 했다가 또 다시 또 그 꽃 피었을 때 다른 꽃에다 또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해갖고 이게 녹차를 갖다가 우린 차가 연꽃 말하자면 100년 꽃차예요. 말하자면. 와, 진짜 멋지다. 이 연꽃차는 다른 게 아니고 원기 40년에 그 2차 방언공사 하셨잖아요. 2차 방언공사 하신 후에 영산성지 그 저수지에 형산종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께서 이 100년은 출가를 상징하고 홍년은 재가를 상징한다. 이런 의미로 양쪽에 심어주신 그 연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산에 대한 그 조금 느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금방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영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그걸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교무님이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순례를 시키러 데리고 왔어요. 그러는데 교당에서 막 설명을 탄생가는 어떻고 구간도시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탄생가 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여기가 대종사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면서 그때부터 네.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중계방송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종사님 태어나시고 구도시고 대각하시고 또 회상을 펴신 아주 근원자리이기 때문에 걸음걸음 가는 곳마다 아 그렇구나 저절로 그 마음이 야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기가 이곳이다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마 허리라고 생각해요. 예, 예. 이경옥 교무님은 이곳에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영산 성지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순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마셔. 차 마셨어? 성경이 차 마셨는데. 꽃 맛이나? 꽃맛, 아 그렇지 이게 연꽃 차니까. 오늘 청타원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터에도 가보고 부인 선지님도 만나보고 그리고 내가 대종사님이 된 듯한 마음으로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늘 여행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다. 네. 청타원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네. 영산 성지를 나서서 길을 건너면 바로 정관평입니다. 원기 3년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막아서 만든 논입니다. 이 논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이 바다였다는 것을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호야, 여기가 그 동화책에서 대종사님이 바다를 막아서 응. 모든 국민에게 응. 모든 국민이 쌀밥을 먹이겠다고 바다를 막아서 농사 지었던 곳. 그곳이 바로 여기야. 여기가 이제 정관평이라고 하죠. 정광평. 농사일에 바쁜 교무님이 기꺼이 성지순례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이 성지순례로 왔는데 네. 청타원님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정관평 꼭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자, 이쪽을 보시면, 자, 이쪽 논이 대종사님께서 부인 제자와 더불어서 논을 막으셨어요. 여기 1차 방언. 예, 여기가요. 이 가운데 그 뚝기를 따라서, 예, 이쪽 편이 대종사님께서 막으셨던 1차 방언.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이제 정산 종사님 때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예, 막으셨던 2차 방언이고요. 예전에 여기 지와 여기 다 바다였어. 알아? 그래. 바다를 막아서. 그렇지. 대종사님께서 여기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쌀을 먹을 길이 없었대요. 곡식을.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숯장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산밭제 올라갈 텐데 산밭제 밑에 지역에 보면 그 큰 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숯을 이제 사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오셨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숯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이 바다를 막으셨어요. 정관평의 정관은 태평성대를 누리던 당나라 태종 때에 연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해변의 주민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대종사님의 마음이 이름에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방언이고 이게 대종사님 때 만들었던 예. 그 방언사했던 예. 방이고 이쪽은 예. 정산종사님 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옥녀봉자락에 예.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제명바위라고 있어요. 제명바위는
이제 그때 당시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멘트를 시멘트. 양회라고 그랬는데 양회로 이렇게 돌에다가 글씨를 못 새기고 돈이 없으니까 시멘트에다가 이제 글을 새겼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공사를 했고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은 누가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어놓은 곳이 이제 제명바위예요. 정관평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곳에서 수확되는 쌀은 유난히 더 맛이 있다고 합니다. 들꽃 사이로 제 할 일을 하는 고마운 트랙터가 보이고 석영이와 지호도 정관평 들에서 신이 났습니다. 아니, 이 정관평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소정하시고요? 지금도 바가로 메우기 힘든데 거의 100년 전에 그걸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다. 그리고 100년 전에 만드셨는데 만들 때 나 혼자 좋겠다가 아니라 다 같이.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내셨다는. 지금이야 이곳 정관평에서 쌀이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처음 방언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마을 주민들조차도 바다가 변해 논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주변의 비난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기가 있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가난했던 해변가 주민과 초기 원불교의 경제적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후 정산종사님에 의해 2차 방언공사까지 이루어진 것이 지금의 정관평입니다. 정관평을 지나 이제 길을 건너 옹기종기 모여있는 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원불교 최초의 교당인 구간도시를 옮겨놓은 영산원과 영산선악대학교의 전신인 학원실, 정산종사님의 가족들이 살았던 법모실 등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측부터 좌측으로 영산원, 이제 그 영산 성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영산원이라는 이런 이제 이름을 간판을 걸었는데 여기가 이제 원불교 최초의 이제 건물. 이런 상 그려져 있는 옥녀봉 있지, 보이지? 네. 보이면 그 밑에 바위 하나 있지, 바위. 저 바위 이름이 댕기머리 바위. 그 저 옥녀가 댕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들이우고 저쪽 법성을 바라보고 있대요. 법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댕기머리 바위 끝 부분에 원래 이 집이 있었어. 이 집이 원래 이 집이 그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해상을 여시고 제자들과 거기서 낮에는 저 앞에 있는 논에서 이제 일을 하고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고 밤에는 이 방에 모여서 공부를 했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원불교 최초의 교당 또 법당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면 이제 옆 건물은 이제 학원실. 학원실. 그럼 학원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석영이가 다니는 학원이야? 영어 학원? 대종사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부했던 그. 그렇지. 와, 대단하다. 자, 여기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원기 8년에 이제 이쪽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 이 건물을 옮기고 나서 이제 원기 12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원불교 최초의 이제 교육기관이야. 교육기관. 초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교무님들을 이제 가르치기도 했고 이 지역에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어. 학교가 없어가지고 글씨를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같이 이제 그 한글도 배우게 하고 이제 그런 초기 교육을 이제 시켰던 곳이야. 여기가 학원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건물을 보시면요 다 북향이에요.
모든 건물들이 다 북향을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네요.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이제 집을 지을 때 이제 뭐 남향, 뭐 서향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어떤 제자께서 이제 대종사님께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수도인들은 항상 그 북쪽이 고향이라고 그래요. 수도인들의 우리가 북극성, 뭐 북두칠성 이러듯이 북쪽이 그 수도인들의 고향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깨어 살으라는 의미로 북향으로 이렇게 터전을 잡으셨대요. 원불교 최초의 교당은 원기 3년 방언공사를 하면서 지은 구간도실입니다. 구간도실 건물을 이곳으로 옮겨 영산원이 되었고 구간도실에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대각전인데 법회를 같이 보는 네. 아침에 자진하고 법회 보고 기도하고 하는 곳이 예, 그렇죠. 대각전이에요. 여기는 이제 영산의 대각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써 있죠? 영산 대각전. 대한민국 이제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야. 너희들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옛날 건물 같지가 않지? 그러지?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일본풍의 뭐 느낌들이 있어요, 보면. 영산 대각전은 종교 건축학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당형 법당입니다. 원불교 고유의 건축적 특성과 함께 건립 당시의 형태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6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근데 그때 당시로는 이 건물이 이곳 영광에서는 제일 컸다고 그래요. 영광에서 제일 컸다는 강당형 법당 대각전. 아직까지 초가 지붕을 이고 있는 최초의 교당 건물 영산원. 최초의 교육기관인 학원실. 각기 다른 모습의 건물이지만 맞은편에 정관평이 있어서일까요? 낮에는 방언일로 힘겨운 노동을 했지만 밤에는 법설을 듣는 재미로 피곤함을 잊었던 9 제자들의 기쁨. 차차 생각이 열려가는 제자들을 보는 대종사님의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산원에서 영산선악대학교로 가는 길에는 적공실, 법모실도 있습니다. 종각을 지나 영산선악대학교를 지나 이 길을 지나면 노루목 대각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노루목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 노루목 가는 길이요? 여기가 중앙봉, 네. 현재는 중앙봉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노루봉? 노루봉. 노루봉. 예. 여기가 예. 노루목. 머리. 아, 머리. 네, 우리가 말하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지호를 내려줄게. 자, 여기가 이제 중앙봉이에요. 노루봉. 그리고 여기 목 있죠. 노루의 목. 그 대종사님 십상에서 장항 대각 이러잖아요. 노루장자예요. 노루장의 목항. 노루목. 이곳에서 대각을 하셨다 그래서 장항 대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돌 2개가 있잖아요. 이 돌들은 이제 보윤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길로 이제 아까 이제 많은 마을 사람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제 그 선진포로 가시게 되거든요. 아, 이 길로요? 예, 그렇죠. 대종사님의 대각을 기념해서 세운 대각비가 있는 대각터 너머 저편에 법성 가는 나룻배를 타는 선진포 나루터가 있습니다. 자, 대종사님 집터가 예. 자, 여기가 대종사님께서 이제 깨달으셨던 대각하셨던 이 집터예요. 이 자리가. 저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저기는 그냥 비를 세워놓은 곳일 뿐이고 예. 요 자리가 이제 예, 원래 집터. 예, 원래 그러니까 집터 여기서 기도하시고 대각하셨던 대각하셨던 예. 이 자리가 여기 바로 이 자리고요.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네, 저 망고 1월비가 이제 올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아, 오히려 의미를 찾는 예, 예. 측면에서는 옮기는 것도 예, 그렇죠. 괜찮네요. 예, 대종사님께서 원래 대가 가셨던 그 자리로 망고 1월비가 이제 원래 자리를 찾아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셨다는 그 자리에 있는 이 팽나무도 대종사님의 대각을 지켜봤을까요? 이게 여기서부터 원불교가 시작이 된 거야. 대종사님이 여기서 안 깨달으셨으면은 아마 아빠는 교무도 안 됐고, 그럼 원불교도 없었을 거야.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네. 기운을 많이 받고 가야 돼.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1916년이 원기 원년입니다.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이곳에서 원불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만고 1월 앞에 서면 저절로 손이 모아집니다. 대각 더 넓은 잔디밭을 뛰던 석영이와 지호도 마음을 가다듬고 만고 1월 대각비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길이길이 변함없이 이 땅을 비추어주는 해와 달처럼 소태산 대종사님이 대각을 통해 깨치신 그 진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가 무슨 일자야? 기호야? 나 여기 월자는? 다 해와 달이 영원히 빛난다라는 그런 의미야. 태어나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은 대각을 이루신 후 만유가 한 재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며 그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해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대각지에서 영산 성지고등학교를 지나 눈썹 바위봉과 밤나무골봉에 오르는 입구에 거북이 모양의 귀영바위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귀영바위. 어떻게 알아? 들어가봐. 지금 머리 조심, 머리 조심하고. 그래. 기가 있으니까 구멍 있는 바위인 것 같아. 거북이 구자 써가지고 귀영바위인데 예전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무르셔가지고 계실 때 이 바위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대종사님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20대 대종사님이 머무셨던 곳입니다. 이 귀영바위가 어쩌면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 중 가장 힘들었을 그 순간을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이곳 탄생가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시작이 된 곳입니다. 여기가 대종사님 탄생가. 태어나신 곳. 여기가 느낌은 너무 좋다. 네. 잔디밭 천으니까. 기와지인 줄 알아. 기와지? 그럼 언제 대종사님께 태어나셨을까? 알아? 아니요. 1891년. 예, 1891년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여기가 이제 그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10세 때까지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머무셨던 곳이고 아까 이제 그 제가 옥녀봉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는 바위 부분이 댕기머리 바위예요. 댕기머리 바위인데 저기 옥녀봉에 걸린 구름을 보고 이제 의심을 내신 관천기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신 상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의심이 이제 생성이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탄생가는 고증을 통해 복원한 것입니다. 안방에는
대종사님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호야, 여기가 그냥 사생가 우리가 대종사님 태어나서 자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거야. 깊어만 가는 의심을 풀지 못해 날마다 산밭제까지 기도를 다니셨던 어린 대종사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제 탄생가를 지나 탄생가 옆 옥녀봉 아래 자리한 최초의 교당터 구간도시를 향합니다. 원불교 최초의 교당 구간도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건물을 옮긴 것이 영산원입니다. 여기가 그 백지 혈인을 낳던 그 터죠? 네. 대종사님께서 원기 3년에 여기다가 이제 터를 잡으셔요. 터를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방공공사를 하시고 밤에는 모여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고 우리가 말하는 백지어린의 이적을 낳으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방언공사를 하던 대종사님과 제자들의 공부와 모임 장소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낮에는 힘겨운 노동을 했지만 밤마다 법설을 듣는 재미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 9제자 구인선지님이 백지혈인을 낳은 곳도 구간도실입니다. 당시 9제자들은 각자의 봉우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창생을 위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구간도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마침내 사무여한 증서에 혈인의 기적으로 법계의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대종사님이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 11살 때부터 매일 올랐던 산밭제 기도터를 향합니다. 지호야, 아빠는 힘들어. 아빠 도와줄 사람. 네, 조금만 더 가면은 대종사님이 그 산밭제 마당바위에서 기도했다라는 그 터가 있어. 산밭제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소원을 이거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던데. 맞아 가서 하는 거야 우리 같이. 맞구나. 안 돼.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제. 을 보면 빨리 옮겨보. 내일 이거 한 번 더 올라와? 이야, 저기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가보자. 산밭제에 거의 도착할 무렵 지호야, 여기 봐봐. 힘이 들어 쉬고 싶어질 때쯤 망성함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앞이 툭 트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봉이 나보인다. 구수산 곳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들어진 원불교의 역사,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바로 밑에가 여기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아까 바다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숯장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숯을 여기서 구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숯을 굽는 분들 여기서 하전민들이 사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숯을 구해가지고 짊어지고 지게를 짊어지고 이제 저기까지 나간 거죠. 엄청난 거리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걸어봤지만 꽤 먼 거리를 이제 지게로 숯을 짊어지고 나가셔가지고 숯장사를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10세 때부터 여기 산밭제 기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올라왔던 이런 길이 아니라 이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왔어요. 이 골짜기를 통해서 꽤 먼 거리죠. 그러게. 어린 대종사님이 기도를 다니실 그때에는 이곳에서 호랑이가 나오기도 했었답니다. 가자. 걸어갑니다. 아들 너무 힘들어하네.
오빠도 진짜. 대종사님은 지호보다 더 어릴 때 여기로 올라오셨대. 드디어 산밭제입니다. 여기가 삼박제예요? 예, 여기가 산밭제예요. 대종사님께서 12세시에 여기서 5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했던 장소예요, 여기가.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제 교도님들이 오시면 대종사님이 어디에다가 기도를 했냐고 물어보거든요.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답하시기를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도 대종사님 어릴 때 그 심정으로 기도를 내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네. 자, 그래, 우리가 오늘은 네. 대종사님 어린 대종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같이 한번 올려보자. 아빠 서경이 지호의 기도하는 모습이 꼭 닮았습니다. 소년 대종사님이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던 그 마당바위입니다. 지호가 동화 속에서 봤던 산밭제의 대종사님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그것만 했어? 또 다른 건 안 했어? 기도를 오래 하더라, 지호야. 이쁘게. 우리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어. 야, 소경이는 뭔 기도 했어? 여기 아까 망성함 정말 풍경이 좋아서 또 다시 오고 싶고. 망성함이 좋았구나, 소경이는. 그거 말고는 없었어? 지우 아토피도 낫고 아빠 고혈압도 낫고. 소년 대종사는 11살 때부터 5년 동안을 산신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밭제 마당바위에 올라 기도를 했고 호랑이가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대종사님의 아버지는 산밭제 마당바위 옆에 아들을 위해 초막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산밭제 기도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산밭제에서 기도를 하면 저절로 기도의 일심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기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촛불을 밝히면 기도를 하기 전에 벌써 마음의 걱정이 절반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가 학생 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늘 바라보고. 같이 친구들하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밤하늘에 별도 보고 또 여기서 기도도 했었었어. 대종사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했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기도하기도 좋고 또 아빠는 여기 오면 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대종사님이 태어나신 곳, 구름을 잡기 위해 오르셨던 옥녀봉. 의심을 풀지 못해 답답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 산신령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산밭제. 그리고 바다를 막아 만든 논 정관병.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날의 원불교가 되었습니다. 원불교 창립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원불교 창립관 앞에서 원불교 교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예비 교무님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네. 여기 학생인 것 같은데 여기 소개를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네, 여기는 영산선악대학교인데요. 네. 대종사님 교법을 배워서 원불교 교무님이 되기 위해서 4년간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호야, 여기서 공부하면은 교무님 될 수 있대. 어때? 아, 교무님 하고 싶어? 아니 저희가 지금 이제 정관평하고 이제 쭉 봤는데 혹시 여기 계시면서 아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내지는 여기가 좋더라라는 뭐 좋은 곳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가 성지가 이 자체가 사실 성지이긴 한데 저희 학생들은 매일같이 곳곳에 순례를 많이 해요. 기도도 하고
사실 어디가 딱 특별히 좋다 이런 건 없는데 이렇게 다니시면 이렇게 대각지도 좋고 저희는 이제 그 탄생가하고 저기 구간도시 있는 쪽에서 사실 많이 사람들이 기도를 찾아가서 많이 하고 탄생가? 네, 그리고 정관평은 저희가 행선하면서 많이 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뭐 어디가 좋다 네. 뭐 여기다 저기다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와서 그냥 있으면은 그냥 산책하듯이 산책하고 또 글타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는 곳이 이곳 영산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 창립관 뒤편에 영산선악대학교가 있습니다. 예비교무님들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저 순례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요. 가는 곳마다 성지 아닌 곳이 없고 공부가 대종사님 말씀인데 행복한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영산선악대학교 고즈넉한 산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공부한 교무님들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 대종사님의 법을 전하게 됩니다. 대종사님은 산바제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도 산신령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되어줄 도사를 찾았지만 도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생각만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생각마저 없이 입정에 드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 여기가 대종사님이 입정에 드신 강변을 바라보면서 마을 분들이 다 장에 갔다 올 동안 하루 종일 여기에 서 계셨대. 그 장소가 멍 때리고 있어 나는. 지호야, 여기가 대종사님이 저 강을 바라보면서 입정에 드신 강변 입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놔두셨어. 여기서는 동네 사람분들이 장에 갔다 오는 하루 종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때까지 여기에 서 계셨다라고 하더라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선진포 입정터고 우리는 강변 입정상을 놔두신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대장님이 생각을 저기 있을 때 간만 보고 이러고 있었어. 당시에는 법성장에 가기 위해서는 이곳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배를 기다리던 대종사님은 장에 가는 것조차 잊으시고 하루 종일 이곳에서 깊은 정에 들었습니다. 저만큼 일원상이 보이면 영산 성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일원상이 그려져 있는 봉우리가 옥녀봉입니다. 옥녀봉 가기 전에 제명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있지 이제. 뭐야? 제명바위 200m라고 그랬던 그 제명바위. 그 발을 자, 봐봐. 저기 아빠가 설명해 주세요. 위에도 저 위에 하나 있지 위에. 조야. 위쪽에 제명바위가 하나 있고 또 밑에도 하나 있어. 네. 제명바위 설명해 줄 때 기억나? 네. 그 방은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정관평 만들고 난 뒤에 네. 그걸 기념할 수 있는 비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많이 부족했나 봐. 보통 이렇게 뭐뭐뭐 했다라고 하면은 돌에다가 새기는데 저거 다른 돌에다 새긴 다음에 붙인 거예요? 시멘트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시멘트에다가 저렇게 이제 몇 월 며칠에 방문공사해서 이렇게 했노라라고 그 바위에 저기 새긴 것이 시멘트에 새겼던 거를 후레에 다시 이렇게 돌로 저 그대로 탁본 떠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야, 제명바위를. 제명바위를 지나면 옥녀봉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100m만 가면은 100m. 구름만
한번 만져보려고 올라가고 우리 여기 밑에서 봤던 여기 있네? 봐봐. 드디어 정상에 올라왔다. 정상은 아니고 옥녀봉이 그려져 있는 그 바로 밑에지. 일호원상에 그려진 바위를 조금 더 지나야 이야. 옥녀봉 정상입니다. 옥녀봉이지? 이곳이 옥녀봉 정상입니다. 옥녀봉에 올라 다시 한번 눈으로 성지순례를 합니다. 아빠는 사실 성지순례 전에 그다지 체력이 좋지 않은 석영이와 지호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석영이와 지호가 저 아래 보이는 곳들을 다 순례하고 이곳 옥녀봉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 살짝 대견해집니다. 저 여기 올라오니까 영산 대학도 보이고 지호가 대종사님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여기 올라와서 하늘 날아 여기 그냥 진주풍 만져보고 구름이 어디에서 어떻게 바람은 어디서 부는가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정말 구름을 만져보려고 하늘을 보려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보려고 이곳에 올라오셨다고 하셨잖아. 아빠는 지호도 석영이도 뭔가 생각한 게 있으면은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실천하면 좋겠어. 박물관을 좋아하는 석영이와 지호에게 돌아오는 길에 들른 옥당 박물관은 아빠의 선물 같은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자. 옥당 박물관. 우리 삼문화 옥당 박물관이네 여기가. 여기는 옥당 박물관인데 시대별로 시대별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래.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자. 와, 닭종이야. 이게 닭종이 알아? 닭종이로 만든 인형들이네. 입구에 막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옛 생활 모습을 재현해 놓은 아기자기한 닭종의 공예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우리 삶 문화실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순서를 따라 관람하다 보면 역사 공부도 함께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도자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상들의 방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는 영산원. 옥당 인물실입니다. 이야기했던 영산원, 왕고 1월. 아, 이게 영산원 모형이다. 저 이건 뭔 것 같아? 예전 불교 정전 3대 노령. 한국의 화폐,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영광을 빛낸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는 방입니다. 영광을 빛낸 인물, 대종사님을 여기서 또 만납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제 백수 해안도로를 달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기가 칠산 앞바다입니다. 백수 해안도로 중간중간에는 일몰을 구경하거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지순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글쎄, 아빠 그건 모르겠네. 글쎄, 무인도 같아 보이는데? 지호야, 석영아. 네. 아빠랑 이렇게 이틀 동안 성지순례 했잖아. 네. 아빠는 오늘 옥녀봉 올라가면서도 참 좋았어. 힘들었지만 석영이랑 지호랑 같이 올라간 것이
행복했거든. 어땠어, 지호야? 지호는 1박 2일 동안 아빠랑 같이 했잖아. 진짜 오늘 진짜 대종사님의 상생가로 가보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것처럼 내가 대종사님 된 것 같고. 아, 그랬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망성함이어서 전주. 소경이는 어땠어? 나도 망성함에서 다리를 내려보면은 마을이 완전 다 보이는 것 같고 나중에 학기술래가 아니더라도 거기만 한번 가보고 싶고. 아니, 아들, 딸 둘 다 망성함이 좋았나 보네? 지호야, 소경아, 아빠는 사실 성지순례는 처음 왔잖아. 성경이랑 지호랑 조금 후회되더라고. 그동안 왜 여기를 이렇게 너네들하고 같이 올 생각을 안 했나. 늘 아빠가 말로만 대종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번 같이 와서 이곳에서 대종사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아빠는 늘 대종사님을 닮아가려고 그동안 많이 나름 공부도 하고 해왔는데 대종사님을 모시기만 했지 내가 대종사님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구나,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실천하고. 아빠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모셔놓은 대종사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대종사님을 둘 수 있는, 모시는, 저 위에 있는 그래? 지호를 대종사님처럼 모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번 성지순례 오기 잘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산과 들, 작은 건물들이 성지순례를 마치고 나면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영산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어쩌면 평범한 이곳에 특별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으로 모시던 대종사님을 마음에 모시는 과정입니다. 영산 성지 순례 후 대종사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가족과 이웃도 부처님처럼 모실 수 있지 않을까요? 평범한 삶 속에 숨어있던 특별한 은혜도 발견할 수 있겠죠. 더 이상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행복일 겁니다.